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굿베스트 동반자에서 국제결혼 강의, 좋은 애인,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기 편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인간이 배워야 할 그런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결혼해서 아이만 낳고 한다고 해서 가정이 저절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는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낳아놓으면은 큰아이만 키우면 큰아이가 다음 동생을 또 보살피고 또 그 동생을 보살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다 알아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 자식들을 가리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정교육이면서도 자식들의 미래를 또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가령 이 야생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가 어떻게 먹이를 찾고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는 어떻게 도망을 가고 또 적의 공격을 어떻게 감지를 하고 이런 걸 다 가리킵니다. 이 짐승들도. 그런데 사람도 그런 기본적인 거를 과거에는 그런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놨으면 다 알아서 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아빠가 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좋은 남편이 돼야겠죠. 또 좋은 남편이 되려면 그 전에 이미 좋은 애인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남자가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여자를 만날 때는 이미 좋은 애인이 될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 같은 데서는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 이런 교육을 다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사원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사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자신이 책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는 방법을 전문가가 와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회사가 직원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대기업을 다닐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전제가 바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그 남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 상황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제 결혼 상황은 젊은 결혼 정년기에 남녀가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남자가 나이가 많고 또 결혼 정년기를 벗어나서 나이가 많은 반면에 또 혼자서 오래 살아갔기 때문에 마음이 좀 남과 같지 않은 정서가 메말라 있거나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혼을 했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애인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 연애 결혼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그냥 국제 결혼은 돈만 내면은 다 되는 줄 압니다. 돈만 내면은.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은 또 저희 같은 업체에 돈을 지불하면서라도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니다. 그런 분들도.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런 그 좋은 애인 되는 그런 구체적인 마인드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든지 돈 안 들이고 요령껏 그 얼굴이 이쁜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좋은 애인 되는 그런 마인드도 없습니다. 그저 거기다가 오늘 저희 카페에 뉴스에 올려놓은 국제결혼의 나이차, 평균 나이차가 18.5세라는 그런 뉴스를 어느 조사를 한 통계를 올려놨는데, 그런 통계만 봐도 18.5년이라는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든지 그냥 섹스나 하려고 들고, 밥이나 시키려고 들고, 빨래나 시키려고 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드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허다한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가 있겠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제결혼 강의를 하는 그 목적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 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일단 결혼을 하시려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일단은 좋은 애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애인이란 것이 무엇이냐? 그저 돈 잘 주고 오케이 잘하는 게 좋은 애인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국제결혼에서 좋은 애인이라는 것은 일단 거리감을,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한 거리감을 없애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술집 여자나 무슨 몸 파는 애들이 한국 가가지고 막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 집 여자들은 다 겁을 냅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인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벽을 헐어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 언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언어 소통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언어 소통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주고, 그 다음에 국경이 달라도 사람 사는 건 똑같다. 그리고 니네가 필리핀에서 그냥 필리핀의 예를 드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 같은 남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도 지금 작은 집이라도 갖고 있고, 근데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그 돈을 갖고 너하고 나하고 배가 고프지 않고, 그 다음에 헐벗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주지를 시켜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라의 같은 사람끼리 결혼한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그런 절차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국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을 하는, 또 겁을 내는 그런 마인드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려가 첫 번째입니다. 좋은 애인 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이제 허물어져 가지고 외국 남자를 따른다. 그랬을 때는 이 한국 남자도 결국은 너를 사랑해주고 또 너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또 마인드를 계속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국제결혼은 교제를 하는 단계부터 해서 여자가 갈 때까지 단계가 상당히 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둘이서 맘만 맞으면은 우리 며칠에 결혼하자. 그래, 다음 달 결혼해. 속전속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동거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산다고 해도. 근데 이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내일 모레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 허가도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 비자 받는 절차도 엄청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막 2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한글 교육 받고 비자 받고 이러는 다
그런 걸 마쳤을 때까지 2년도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애인이 돼가지고 자신이 외국 여자를 사랑을 하고 또 외국 여자가 자기를 따르고 또 외국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이 흐뭇한 만족감 이런 거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저 여자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 때는 어떨까 하는 기대감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여자가 한국에 와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대화를 통해서 또 주지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또 왜냐하면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그 삶이라는 게 한국에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면서 그 자체가 벌써 여자가 남자를 믿게 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나한테 친절하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믿을만하다. 이런 신뢰감을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마치고 여자가 한국에 와서 새살림을 하게 되면은 이미 아주 깊은 신뢰를 갖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저 남녀가 만나서 한 이불 속에서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인까지는 그렇게 됐다고 쳐도 부부가 그렇게 금술이 좋은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당연히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아빠라는 것이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아빠가 되는 과정은 또 별도의 그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이 제가 드리는 강의에서는 좋은 애인, 좋은 남편 여기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아빠라는 거는 그 이후로 많은 그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좋은 남편과 좋은 애인이 되었던 분들은 좋은 아빠가 되는 길을 그 인터넷을 그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책방에 가서 책을 사거나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자기가 공부를 하셔서 좋은 아빠가 한번 돼 보신다면은 이미 좋은 애인이 됐었고 또 좋은 남편이 됐었기 때문에 좋은 아빠까지 되면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끌어나가는 그런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행복한 가장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국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뭐 편하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요약해서 좋은 애인이 되는 법, 그다음에 좋은 남편이 되는 법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좋은 애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국제 결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신문에 뉴스에 나서 그 카페에 올렸던 그런 것처럼 그저 식모, 다음에 빨래나 시키고 섹스나 하려고 들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는 행복한 가정을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바로 19세기 마인드입니다. 19세기. 그러니까 옛날에 배움이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저 여자는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섹스나 해주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국제 결혼에 임하게 되면은 불행하게 됩니다. 국제 결혼도 똑같은 결혼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일단 좋은 애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 결혼 특성 때문에 제가 한마디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잘 인식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60 먹은 사람이 19살 먹은 여자한테 좋은 애인 돼야지. 여자하고 친구처럼 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 60에 19살 먹은 애하고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국제결혼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거에 말씀드렸던 전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업데이트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